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미 방정식이 뭔지도 알고 있고요. 사실은 2차 방정식을 중학교 과정에서 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 때 배웠던 것보다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2차 방정식이 뭔지부터 짚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의 꼴로 주어지거나 혹은 이와 같은 꼴로 변형할 수 있는 방정식을 우리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요 x제곱 앞에 곱해져 있는 이 계수 a 있죠. 예, 요거는 0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a가 0이면요 요게 그냥 없어져요. 0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럼 남은 것만 봐서는 이거는 1차 방정식이지 2차 방정식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요 x제곱의 계수 a가 0이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꼭 필요해요. 당연히 ABC는 상수겠죠. 그래서 뭐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정의된다라는 건 뭐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의 해법, 풀이법은 뭐겠냐 이겁니다. 자, 방정식이라는 것은 x값에 따라서 등식이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을 때 우리가 그걸 x에 대한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은 등식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 즉 2차 방정식에 등식이 성립하게끔 만드는 x값을 찾는 방법은 뭐가 있겠느냐라는 건데, 첫 번째, 뭐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 된다면 2차 방정식의 해는 x는 a분의 b 또는 x는 c분의 d가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이 두 개를 곱해서 이퀄 0이 됐으니까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면 인수분해를 한 후에 각각의 인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바로 2차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뭐 x의 제곱 빼기 4x 플러스 3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에 해를 찾아라 라고 나왔다면 요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x-1 곱하기 x-3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퀄 0이기 때문에 얘가 0 되려면 x-1이 0이거나 또는 x-3이 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 x는 1이거나 또는 x는 3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2차 방정식을 만나게 되면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면 2차 방정식의 해는 쉽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완전 제곱식에 의한 해법이에요. 그래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x-a의 제곱, 이걸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라고 부르죠. 이거 이퀄 b의 꼴로 변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x-a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와 똑같아지겠죠? 따라서 x는 뭐가 되냐 하면 a만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x 값을 구해낼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요 똑같은 문제를 우리가 요 완전 제곱식에 의한 해법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그럼 x의 제곱 빼기 4x, 자, 이거 플러스 3이지만 얘를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중학교 때 배워서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도 한 번 더 복습을 했습니다.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x 앞에 있는 그러니까 이건 최고창의 개수가 1일 때입니다. x 앞에 있는 계수 반의 제곱, 즉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더해져야 돼요. 그리고 없던 4를 더했으니까 빼주면 원래 거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은 원래 있었던 거니까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이 뭐가 되냐 하면 x-2의 제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 넘기는 겁니다. 이거 넘어가면 1 되죠. 따라서 x-2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인데 루트 1은 그냥 1과 똑같으니까 여기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1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x는 뭐가 되느냐? 2 플러스 마이너스 1과 같고요. 따라서 x는 2 플러스 1일 때는 3이 되고 또는 x는 2-1일 때는 1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이거나 3이라는 해를 우리가 똑같이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좌변을 완전 제곱꼴로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x-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고 그래서 x는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가 된다는 이런 식으로 해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완전 제곱식에 의한 해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렇게 풀 수는 있지만 실제에서 이렇게 2차 방정식을 푸는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긴 합니다. 예. 그러면 어떤 방법을 가장 많이 쓰느냐? 자, 바로 근해 공식에 의한 해법이에요. 자, 근해 공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도 근해 공식은 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그 근해 공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중학교 때도 배워서 알고 있겠지만 같이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건 2차 방정식이니까 a가 0은 아니겠죠. 따라서 양변을 a로 나눕니다.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 이퀄 0 이렇게 우리가 바꿔 적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얘를 완전 제곱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bx가 있고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 1이고 x의 개수는 a분의 b입니다. 그럼 여기 누가 와야 된다고요? 바로 요 개수,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 즉 2a분의 b의 제곱이 여기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없던 걸 더해줬으니까 그대로 한번 빼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플러스 a분의 c 이퀄 0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냐 하면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건 이제 인수분해죠. 우리 배워서 이거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걸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넘기면 뭐가 되냐 하면 4a 제곱 분의 b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통분을 해주면 4a 제곱으로 통분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x 플러스 2a분의 b라는 것은 뭐라고 적을 수가 있냐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누가 되는 거예요? 4a 제곱 분의 누가 됩니까? 요거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거는 요게 이제 양수니까요. 이 루트를 두 개로 분리해서 적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뭐가 되냐 하면 루트의 4a 제곱 되는 거고, 이거 분의 위에는 여전히 루트의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죠? 네. 자, 그렇다면 얘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4는 루트 밖으로 나오면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제곱의 루트는 요거 절대값 a가 된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죠. 이거 분의 누가 돼요?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a가 만약에 양수라면 요건 그냥 2a가 될 거고요. a가 만약에 음수라면 얘는 마이너스 2a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요 얘가 a가 되든 마이너스 a가 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가 양수라서 얘가 2a로 나온다면 이 전체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이고요. 만약에 a가 음수라서 여기 마이너스 달고 분모가 마이너스 2a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결과는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절대값이 어떻게 풀리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 번씩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됐죠? 그래서 요렇게 그냥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x를 구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x는 요거 넘어갑니다.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는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누가 되는 거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하나로 합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a분의 그냥 분모를 하나로 합쳐주시면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러한 근해 공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학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다 외우고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거, 요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게 바로 근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어떤 풀이법을 썼느냐? 바로 완전 제곱식에 의한 해법을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든 다음에 나머지는 우변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이 제곱을 풀어주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정리하면 이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문자 ABC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숫자로 등장하면 하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방금 전에 풀었던 x의 제곱 빼기 4x 플러스 3 이퀄 0이라는 요 2차 방정식을 근의 공식에 의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x는 자 2a분의 그랬는데 a가 지금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x제곱의 개수가 1이죠. 그래서 2a분의 해봤자 2분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b인데 b가 지금 마이너스 4죠. 그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얘는 4가 되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빼기 4ac니까 자 4, 그 다음 a는 1, 그 다음 c는 3입니다. 그럼 다 곱하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얘는 2분의 누가 되는 겁니까?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가 되는 거고요. 루트 4는 2입니다.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2분의 6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얘는 2분의 2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x라는 것은 3일 수도 있고 또는 x는 1일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2차 방정식의 해를 근의 공식을 통해서 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자,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요. 사실 선생님 이거 그냥 인수분해해서 푸는 게 가장 쉬워 보이는데요. 이 문제는 인수분해하는 게 가장 간단하잖아요. 근의 공식에 넣었더니 되게 복잡하게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단 2차 방정식을 만나면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인수분해가 된다면 그 인수분해법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해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거나 혹은 인수분해 하는데 실패했다. 그렇게 되면 그냥 근의 공식에다가 그냥 때려 넣는 거죠. 네, 근의 공식을 사용하면 근을 구할 수는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근의 공식은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되고요. 자, 하나 더. 짝수 공식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짝수 공식은 뭐냐 하면요. 방금 우리가 근의 공식이라는 거 유도를 해봤죠. 그래서 얘에서 2차 방정식 얘에서 x는 뭐가 됐었어요? 2a분의 마이너스 b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 제곱 마이너스 4ac였습니다. 자, 근데 짝수 공식은 뭐냐 하면 요 b가요. 만약에 2배의 b 다시로 표현된다면 요때 사용할 수 있는 근의 공식을 우리가 짝수 공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게 이제 짝수가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 근의 공식이 어떻게 되냐 하면 x는 2a분의 자 b 대신에 누구만 대입해 주면 돼요? 2배 b 다시만 대입해 주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배 b 다시가 되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안에는 누가 돼요? 2배 b 다시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겠죠. 됐죠? 그래서 근의 공식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냥 b가 2b 다시로 표현이 된다면 그냥 b 대신에 2b만 대입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정리를 해볼까요? 2a분의 누가 됩니까? 요거 2a분의 여기는 마이너스 2b 다시가 되는 거고요. 다음 루트 요 안쪽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4 곱하기 b 다시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빼기 4ac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요 루트 안을 정리를 해보면요. 4로 묶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고 이거에 루트 이렇게 되는데 이 4는 루트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배의 루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루트 안에는 그냥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요걸 우리가 바꿔서 적어줄 수가 있어요. 2a분의 누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b 다시 자 플러스 마이너스 2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루트 안에는 누구만 남는다?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만 남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분모에도 2가 있고요. 분자에도 전부 2가 들어있죠. 그래서 요거 약분합니다. 그러면 2 요거 다 약분돼요. 자, 이걸 제가 이렇게 약분했더니 어떤 학생이 아니 2가 하나만 약분이 돼야지 왜 이게 두 개가 다 없어집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참 안타깝네요. 그죠? 그 초등학교 때 수학을 잘 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 이렇게 약분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 되면 a분의 누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여기죠.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렇게 공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언제? b가 2b 다시로 표현이 됐을 때. 그죠? 그러면 요걸 이용하면요. 실제 근해 공식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계산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x의 제곱 빼기 4x 플러스 3 = 0이라는 요거 아까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해 봤었죠? 요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짝수 공식 요겁니다. 짝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x는 여기 이제 a분의 이렇게 되는데 a가 지금 1입니다. 그럼 분모가 1 됐으니까 분모를 써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벌써부터 계산이 간단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 여기서 b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4죠. 그러면 b 다시는 얼마냐? 여기 적어볼까요? 마이너스 4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요게 b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2가 b 다시가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얘가 b이면 마이너스 2가 b 다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b 다시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데 요거 그냥 플러스 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 다시의 제곱 해봤자 요거의 제곱이니까 4. 그 다음 마이너스 ac인데 a는 1이고 c는 3이니까 3 이렇게 되어서 이 뒤가 루트 1 즉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x는 3이거나 또는 x는 1이다. 요걸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똑같은 방정식을 우리 위에서 그냥 일반적인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었을 때는 분모도 등장하죠. 4 플러스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이것도 루트 밖으로 빼내서 이거 계산해주고 다시 약분해주고 굉장히 복잡했었습니다. 그런데 짝수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짝수 공식은 몰라도 됩니다. 짝수 공식을 모른다고 근해 공식을 적용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다 그냥 대입해도 답은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짝수 공식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이 예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유가 되시면 짝수 공식까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근해 공식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 배워서 알고 있죠. 근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직 이런 개념은 안 배웠습니다. 이 루트 안에 허수가 등장하는 이런 거 언급한 적 없죠. 안 배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oi가 등장한다. 뭐 이런 것도 배운 적 없습니다. 뭐 아니면 1-2i가 등장한다. 이것도 우리가 배운 적이 없죠. 그죠? 그래서 자,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2차 방정식의 요 계수들 있죠. A, B, C는요. 이게 실수인 경우만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요 루트 안의 결과는 실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수도 양수가 있고 0이 있고 음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면 얘는 무슨 수가 되냐면 요거는 실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x는 실수분의 실수 플러스 마이너스 실수가 되니까 x값도 실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는 요거의 허수가 됩니다. 따라서 x값은 실수분의 실수 플러스 마이너스 허수가 되기 때문에 이러면 x가 복소수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은 복소수 범위에서 반드시 근을 갖습니다.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방정식과는 다른 내용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빼기 2x 플러스 5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중학생이 푼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거는 x의 제곱 빼기 2x 플러스 1 플러스 4 이퀄 0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 x-1의 제곱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1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음수가 되네? 아, 그런 수는 존재하지 않지. 자,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실수 범위 내에선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근이 없다. 그래놓고 그냥 끝내버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허수라는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자, 이거 근의 공식에 그냥 넣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요거 짝수 공식 한번 써볼까요? 자, x는 a분의 a는 1입니다. 쓸 필요 없죠. 그 다음 마이너스 b 다시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누가 됩니까? b 다시의 제곱 1이죠? 마이너스 ac 하면 1 곱하기 5니까 빼기 5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얘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요거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i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건 1 플러스 마이너스 2i와 같다. 이렇게 x값을 복소수 범위에서 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근을 갖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을 하면 근을 갖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2차 방정식을 다룰 때는요. 이게 이제 개수가 모두 실수인 경우만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실수가 될 수도 있고 허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실수 개수를 갖는 2차 방정식은 복소수 범위 내에서 반드시 근을 갖는다라는 거, 그것까지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럼 또 질문 나오죠. 선생님, 근데 제가 가진 책에서는요, A, B, C가 실수가 아니라 여기 막 I가 등장하는 그런 것도 있던데요. 자, 그런 풀이는요, 사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등장하면 안 되지만 이제 X가 실수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다면 이 I가 붙은 애들과 I가 붙지 않은 애들, 곱해지지 않은 애들을 따로 분리해서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근의 공식에 넣어도 되던데요? 근데 근의 공식에 넣어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이 A, B, C가 실수가 아닌 허수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실수로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또 근의 공식으로 됩니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경우를 고등학교에서 다루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실수인 경우만 다루는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대표 유형 15번 또 같이 볼까요? 2차 방정식 얘의 근이 x는 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c로 주어질 때 세 자연수 a, b, c에 대하여 a 곱하기 c 마이너스 b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단 a, b, c는 서로 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먼저 2차 방정식을 풀려면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근의 생김새로 봤을 때 얘가 간단히 인수분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얘는 그냥 근의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자, 2a분의, 왜냐하면 얘가 짝수가 아니죠. 그래서 그냥 근의 공식을 씁니다. 그럼 2a분의니까 4분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b니까 7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얼마입니까? 49 마이너스 4배의 2 곱하기 4. 여기 8이니까 4, 8에 32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4분의 누가 되냐 하면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 더 약분되거나 뭐 요거 루트 밖으로 튀어나오는 게 있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 B, C가 서로 소예요. 얘네들의 최대 공약수는 1인 걸 볼 수가 있죠. 따라서 A가 얼마고, A가 바로 4고 B는 얼마고 7이고 그 다음에 C는 얼마다? 17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A에 C-B의 값을 곱하게 되면요. 4 곱하기 여기는 17에서 7을 뺀 걸 곱하는 거니까 이게 4 곱하기 10 해서 요거 40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40입니다. 유제 15-1번 볼까요? 2차 방정식 예의 해는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인수분해 되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보기에 등장한 요 해의 생김새를 봐서는 인수분해가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근해 공식을 사용하면 되고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니까 우리 짝수 공식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x는 a분의죠. 그래서 2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다시니까 요거 반이면 마이너스 2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b 다시면 요거 2 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이니까 4가 됩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럼 얘는 2분의 누가 됩니까?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0인 걸 볼 수가 있고요. 요건 2분의 그 다음에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곱하기 i 요렇게 적을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 루트 안이 음수가 되더라도 중학교 과정에서 이런 경우를 다루지 않았지만 이제는 복소수 범위 내에서 요 방정식의 근은 복소수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i가 된다라는 걸 구해낼 수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유제 15-2번 볼까요? 2차 방정식 예의 해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의 꼴이 아니죠. 그러면 그런 꼴이 되도록 얘를 변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좌변을 전개해 주시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 이렇게 되고요. 우변은 2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우변으로 다 넘겨서 정리를 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7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이퀄 0 요렇게 정리를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의 전형적인 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 해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또 생김새 봐서는 얘가 인수분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쉽게. 따라서 우리는 근해 공식을 그냥 사용을 할 거고요. 그러면 2a분의 근데 a가 1이니까 2분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그러면 마이너스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하면 49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4이신데 a는 지금 1, c는 마이너스 5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이시니까 플러스 2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됐죠? 그래서 요거는 2분의 누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9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 경우는 루트 69가 실수기 때문에 이 전체 x값도 실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많이 다뤄본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대표 유형 16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얘 이퀄 0에 한 근이 마이너스 2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자, 2차 방정식의 계수에 미지수 a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에 한 근을 줬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4,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를 넣었으니까 플러스 2배의 a-1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플러스 2a가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전개해서 정리하면 4a 플러스 2가 이퀄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는 얼마와 같다? 마이너스 2분의 1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계속해서 유제 16-1번 볼까요? 2차 방정식 얘의 한 근이 마이너스 6이고 2차 방정식 얘의 한 근이 a일 때 두 상수 ak에 대해서 a 곱하기 k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x 대신에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x에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36 한 번에 갑니다. 마이너스 6a 플러스 12 마이너스 2a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8a가 48과 같다 요걸 얻을 수가 있고요. 따라서 a는 6이 되는 걸 금방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얘의 한 근이 a일 때 그랬으니까 지금 a가 6인 거 구해냈죠. 그럼 여기다 이제 6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36K 빼기 78이 되겠죠? 플러스 3K가 이퀄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39K가 78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K는 2인 걸 또 쉽게 구해낼 수가 있어요. 자, 문제에서는 A 곱하기 K의 값을 요구했기 때문에 얘는 6 곱하기 12 해서 6 곱하기 2죠. 2 해서 답이 1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12입니다. 유제 16-2번 볼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얘의 한 근이 1일 때 가능한 2차 방정식은 2개가 됩니다. 이 두 방정식의 1을 제외한 모든 근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얘의 한 근이 1이다 그랬으니까 x 대신 1을 대입하면 이 등식이 성립해야 됩니다. 따라서 1을 대입하면 a-2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6 이퀄 0이 돼요. 따라서 이거 정리하면 a의 제곱, 여기 원래 3a였는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3a가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4였지만 넘어가면 마이너스 4 이퀄 0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인수분해하면 a-4 a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a 플러스 1 되나요? 1 이렇게 되죠. 이퀄 0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a 값은 4거나 또는 a 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 2차 방정식의 근 2개를 찾아낸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가 가능하다 그랬는데 a가 4인 경우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가 4라면 이때 얘 방정식은 4x의 제곱 빼기 2x 그 다음 요거 뭐 됩니까? 마이너스 16 플러스 8 플러스 6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 마이너스 2 이퀄 0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양변을 2로 나눠주면 2x의 제곱 빼기 x 빼기 1 이퀄 0 이렇게 되고요. 요거 인수분해하면 2, 1, 1, 1이죠? 이쪽에 마이너스 붙으면 됩니다. 따라서 얘는 2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 이퀄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결국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또는 x는 1이다 라는 걸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을 제외한 근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우리가 찾는 게 아니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요게 우리가 찾는 x값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를 보는 거예요.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주어진 요 방정식은요. 어떻게 되냐 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6이 되어서 이거 플러스 3 이퀄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정리해 주시면 x의 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x는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x는 1이다 라는 두 개의 근이 나오지만 우리는 x는 1이라는 요 근 말고 요걸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문제에서는 뭘 얘기했냐 하면 이러한 근들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3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3 해주시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대표유형 17번입니다. 두 2차 방정식 얘와 얘의 근이 서로 같을 때 상수 a, b에 대하여 a-b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a, b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방정식을 풀 수가 없고요. 여기서는 방정식을 풀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중간에 절대값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 절대값이 등장하면 구간을 나눠서 풀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x-2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건 결국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의미합니다. 자, 이때는 이 절대값이 그냥 풀리기 때문에 x의 제곱 플러스 x 그 다음 빼기 2 빼기 4니까 빼기 6 이퀄 0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이퀄 0이 되고 여기서 x는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x는 2라는 근을 얻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근을 찾아야 되죠. 왜냐하면 요걸 가정하고 요거 절대값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은 우리가 찾는 x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x는 2, 요거 하나 일단 구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x-2가 0보다 작을 때, 이건 결국 x가 2보다 작을 때를 얘기합니다. 자, 이때는 x의 제곱, 얘가 이제 마이너스를 달고 풀리겠죠. 그럼 마이너스 x, 그 다음 플러스 2 빼기 4니까 마이너스 2 이퀄 0 이렇게 돼요. 그럼 요거는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x는 2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의 x 값을 얻는데, 자, 우린 지금 x가 2보다 작은 범위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x 이퀄 2는 요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건 또 우리가 찾는 x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요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누구냐 하면 x는 2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2차 방정식이 근이 같다 그랬으니까 x의 제곱 빼기 ax 플러스 b 이퀄 0의 두 근도 2 또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냥 2를 여기다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퀄 0 여기 이렇게 되기 때문에 2a 마이너스 b는 4라는 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 x는 마이너스 1도 여기에 근이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a 플러스 b 이퀄 0 돼서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과 같다라는 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그냥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요거 이제 두 식을 변변 더해주게 되면 3a는 3이 되고요. 따라서 a는 1이 됩니다. 그러면 b는 얼마가 돼야 돼요? 여기다 1 대입하면 b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금방 구해낼 수가 있죠. 자, 문제에서는 a-b 값을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a-b는 1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요거 3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3입니다. 유제 17-1번 볼까요? 방정식 예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절대값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절대값이 하나가 아닌 두 개가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구간을 3개로 나눠야 됩니다. 그 3개가 어디냐 하면, 자, 요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0과 1이죠. 그럼 이 0과 1을 경계로 0보다 작을 때, 0보단 크거나 같고 1보단 작을 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3개로 나눠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첫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x-1은요, 요거 양수되고요. 그 다음 x도 양수됩니다. 물론 얘가 0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절대값은 그냥 풀리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x-1 플러스 6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되는 거고요. 정리해 주시면 x의 제곱은 얼마가 됩니까? 이거 이렇게 넘어가면 2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는 두 개의 값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린 지금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에 마이너스 루트 2는 안 되고 누구만 되는구나, x는 루트 2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 근 하나를 구해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1보다는 작을 때 요 범위 내에서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얘는 x-1은 음수가 됩니다. 그렇지만 x는 0보다 크거나 같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절대값이 풀리고요. 그 다음에 x의 제곱, 얘는 그냥 풀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 이퀄 0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분위기 보니까 인수분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근의 공식에 그냥 넣으면 되고요. x는 짝수 공식 씁니다. a분의 1이니까 써줄 필요 없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b 다시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에 제곱해봤자 1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4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입니다. 잘못 썼죠?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린 지금 0하고 1 사이에서만 근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5면요, 이건 마이너스 1보다도 더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 안 들어오고요.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라는 값이 요 범위 내에 들어오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자, 루트 5가요 2보다도 더 큰 수입니다. 루트 5는 2보다 더 큰 수죠. 왜냐하면 제곱하면 얘는 4 되고 얘는 5 되기 때문에 이쪽이 더 크죠. 따라서 루트 5는 2보다 더 커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다가 루트 5를 더하면 이건 1보다 더 커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따라서 이 범위 내에 안 들어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값은 모두 다 이 범위 내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둘 다 우리가 찾는 근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x가 0보다 작을 때예요. 그죠? 요거 그냥 지워버릴까요?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이것도 음수, 이것도 음수가 되기 때문에 둘 다 마이너스를 달고 절대값이 풀립니다. 따라서 요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되고요. 정리하면 x의 제곱 이퀄 얼마가 됩니까? 이퀄 4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두 개의 값을 얻는데 우린 지금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x만 찾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x는 마이너스 2만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x값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1, 2, 3번에 의해서 우리가 찾는 x값 두 개는 루트 2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근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므로 두 개의 합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유제 17-2번도 볼까요? 방정식 예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2차 방정식인데 절대값이 이번엔 3개가 등장을 했죠. 자, 그래도 문제 될 건 없어요. 절대값 안이 0이 되게끔 만드는 그런 값들 마이너스 1과 0과 1입니다. 그러면 구간을 4개로 나누어서 풀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죠? 그럼 우리 이번엔 역순으로 풀어볼까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요, 이것들이 모두 음수가 됩니다. 따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 전부 마이너스를 달고 절대값이 풀리게 됩니다. 이거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x의 제곱 빼기 3x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은 없어지고 마이너스 4 이퀄 0 됩니다. 요거 인수분해 해주시면 x 빼기 4 x 플러스 1 이퀄 0이 되는데, 자, 근이 x는 4와 또는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나오지만 우린 지금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 x값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만족하는 x값이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우리가 찾는 x값이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가는 겁니다.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0보다는 작을 때. 자, 이렇게 되면 얘는 양수고요. 요거 두 개는 여전히 음수입니다. 따라서 요때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 빼기 4 이퀄 0이 돼요. 자, 정리하면 x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x 마이너스 x 없어집니다.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2 그 다음 x 플러스 1 이퀄 0이 되고요. x는 2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우리는 요 범위 안에 있는 x값만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2는 안 되고 x는 마이너스 1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다 적어놓을까요? x는 마이너스 1이 우리가 찾는 근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1보다는 작은 범위에 있을 때입니다. 자, 이때는 얘도 양수지만 얘는 음수예요. 여전히.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플러스 x가 되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빼기 4 이퀄 0 됩니다. 그럼 플러스 x 마이너스 x 없어지죠?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퀄 0 되고요. 얘는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이퀄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서 x는 마이너스 2거나 또는 x는 1이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지만 이 범위 내에 속하는 x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우리가 찾는 x는 없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볼 텐데 이 경우는 이게 모두 다 양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따라서 x의 제곱, 자, 한 번에 갈게요. xxx 그래서 3x 되고요. 그 다음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없어지고 마이너스 4 이퀄 0 됩니다. 따라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4,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이퀄 0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x는 마이너스 4거나 또는 x는 1이 나오겠죠? 근데 요 범위 내에 있는 x는 1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건 x는 1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x는 1 이렇게 적어두도록 할게요. 자, 그럼 끝났죠? 문제에서는 뭘 요구했냐 하면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근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므로 요거 그냥 마이너스 1과 1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더해봤자 얼마? 0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중학교 때와 다른 그런 부분만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짝수 공식이라는 거, 이거 뭐 이미 알고 있었던 친구들도 있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짝수 공식까지 꼭 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작은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실계수인, 계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에서 더 이상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없다라는 거. 그죠?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하면 반드시 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2차 방정식 공부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틀은 갖추게 된 거예요. 아셨죠?